치명적인 죽고 사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생활의 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질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센트럴 서울 안과 각막과 백내장 파트를 맡고 있는 유애리 원장입니다. 오늘은 건성암에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성암은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 내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성암이라고는 이름 때문에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냥 건조한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안과에서는 건성암 자체에 따로 학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퍼센트가 높게 환자군을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정의를 말씀드리면 안구 표면에 눈물의 불안정을 동반하는 안구 표면 질환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멀티팩토리얼 디지즈라는 겁니다. 멀티팩토리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원인과 연관이 돼 있다. 즉 이 말은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을 콕 집어 말할 수 없고 안구 표면에 불안정성이 동반된 모든 질환을 말하는 광범위한 질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구 건조증을 지속적으로 방치하게 되면 눈물이 각막 코팅이랑 각막과 경막을 제대로 코팅을 해줘야 되는데 눈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불안정해지면서 계속 증발을 빨리 하게 되고 그래서 각막과 결막에 코팅을 해줄 수 있는 눈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막에 상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막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신경이 통증을 계속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작은 자극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시리게 되고 눈이 굉장히 아플 수 있고요. 건성암이 지속되게 되면 또 이런 각막 상처 때문에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시력 저하까지 느낄 수 있고 심하면 두통이나 극심한 눈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의 환자분은 64세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건조함을 주소로 내원하신 게 아니라 시력이 떨어지셨다는 주소로 내원하셨습니다. 검사상 시력은 1.0이 나왔지만 건성암으로 인해서 표면 상처 때문에 시력 저하를 느끼신 거라고 진단하고 건성암 치료 후에 많이 호전되셨던 그런 환자분의 눈입니다. 최근 많이 늘고 있는 연령층은 30대 환자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0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수면 시간이 매우 부족하고 직장에서 가장 액티브하게 일하는 연령이시기 때문에 또 컴퓨터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건성암을 많이 느끼시는 연령층은 남성, 여성 모두 30대가 많습니다. 또 여성분의 경우에는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갱년기랑 겹치게 되면 그때 여성 호르몬 변화가 심해지게 되는데 신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약해지면서 건성암 증상을 또 많이 호소하시는 연령층이 여성분에 있어서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성암을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직업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건성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요인이 관련이 돼 있고 특히 라이프 스타일이 관련이 많이 돼 있고 그 중에서도 수면 시간이나 수면의 질이 많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밤에 주로 노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건조증에 매우 취약하고요. 또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직업군 같은 경우에 또 건조암이 심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지속적으로 컴퓨터나 책이나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 눈 깜빡임이 감소하기 때문에 눈이 점점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에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약물이 인공 눈물입니다. 눈물은 크게 수분층, 지방층, 점액층 이렇게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공 눈의 경우 수분을 즉각적으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눈물 선물 중에 수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눈물 성분 자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 점액층이나 지방층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를 인공 눈물과 같이 처방해드리면 훨씬 효과가 좋아서 인공 눈물만 쓰시는 것보다는 건조증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누액은 환자분이 건조함을 느끼실 때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굉장히 많은 약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방부제가 없는 약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시게 될 경우에는 인공 눈물의 성분보다는 이 인공 눈물에 방부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약에 들어있는 방부제는 안약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약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소량씩 며칠 사용하는 것은 눈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방부제 성분 자체가 각막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오래 하루에 몇 번씩 넣는 인공 눈물 같은 경우에는 방부제가 안 들어있는 약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은데, 간혹가다 이제 염증 치료나 이런 며칠씩 단기간 사용하시는 약물에 들어있는 소량의 방부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각막 표면에 건조증으로 인해 심한 상처가 있는 경우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 각막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눈물 코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많이 통증을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에 상처까지 있는 경우에는 액체로 되어 있는 안약보다는 연고제로 되어 있어서 눈에 오래 남아서 각막을 코팅해 줄 수 있는 그런 약물을 처방하게 됩니다. 다만 연고제제는 눈에 오래 남아서 시야를 좀 흐리게 만들 수 있어서 보통 야외 활동이 없는 시간이나 취침 전에 저만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눈물 양을 직접 측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용지를 눈에 꽂아서 하는 검사를 시행하곤 했습니다. 쉬머 테스트라고 쉬머 용지를 직접 눈가에 삽입해서 검사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굉장히 자극감이 심하고 환자분이 불편하고 상대적으로 이 불편해서 생기는 눈물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가 가끔씩 도출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재검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최근에는 검사 장비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눈 앞에 기계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눈물의 양도 정확하게 측정하고 눈물이 증발하는 시간까지 측정할 수 있어서 건조증 진단이 좀 더 명확해지고 환자분의 불편감도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건조증에서 메인 치료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다가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눈꺼풀 테두리의 염증을 치료하는 치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눈꺼풀 테두리에는 마이봄선이라고 하는 윗눈꺼풀에는 한 30-40개 정도 있고 아랫눈꺼풀에는 한 30개 정도의 선이 있는데요. 이 뺨까지 흘러내려온 이 선인데, 이 마이봄선에서 분비되는 이 마이봄은 눈 표면의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서 이게 부족하게 되면, 이게 또 잘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안구 건조증의 메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으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 이 마이봄선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최근에 건성한 레이저라고 해서 피부과 시술에 사용했던 IPL 레이저를 눈 쪽의 모드로 이제 바꿔서 건성한 치료에 사용하고 있고, 이것의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건성한 이 레이저는 이 마이봄선에 열을 직접적으로 가함으로써 굳어있던 찌꺼기와 지방들이 액화돼서 분비되는 것을 도와주고, 오랜 기간 동안 배출이 잘 되지 않으면서 생긴 주변의 신생 혈관들을 줄여서 염증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또 다르게 치료 방법은 건성환이 꼭 눈만의 원인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우 많은 일상생활의 모든 요소가 건성환을 유발시키고 있고, 약물이나 레이저로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강한 스트레스도 요새 많이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눈의 문제만 국한돼서 볼 것이 아니라 수면이라든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불안증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물로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따로 신경정신과 상담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건성환은 치명적인 병은 아니지만 생활을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만성질환이라서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는 환자분들의 증상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안구 건조증 자체가 굉장히 많은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수면, 신체적인 컨디션, 업무량, 과다한 스트레스, 호르몬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방식을 환자분께서 잘 컨트롤해 주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안약을 쓰면 즉각적인 수분 공급이라든지 눈물 성분에 도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이런 신체적인 생활 리듬은 환자분께서 관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고요. 컨택트 렌즈를 착용하거나 라식, 라섹 등의 굴절 수술이나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건조증에 좀 더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건조증 관리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건조증 원인의 상당한 부분이 눈꺼풀에 분포되어 있는 마이봄선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마이봄선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뜨거운 온찜질을 직접적으로 해주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 있는데,
시중에 시판되는 팩을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수건을 데펴서 40도 체온보다 약간 높게 해서 10분 정도 마사지 해주시면 매우 효과적이고 또 눈꺼풀 세정제가 또 따로 출시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세정제를 사용하시면 좀 더 깨끗하게 눈꺼풀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좀 관리해 주시면 많이 호전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고 좀 건조하다는 느낌이 드시거나 시린 느낌, 통증 이런 게 있으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서 진료 받으시고 적절하게 치료 받으시면 많은 호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